자, 요즘 뉴핑이 대장동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지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8개 전부가 노딱이고요. 그저께는 6개가 노딱이고 매일 그런 행편입니다. 자, 노딱을 가지고 지금 고소를 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노딱을 때리고 있는 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노딱은 뭐 때리려면 때리세요. 문제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노딱이다. 자, 대장동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 발표하는 거 그대로 그냥 이 제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보도하는 대로 그냥 넘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넘어가면 좋습니까? 자, 좌파들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전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좌파들이요,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는 그냥 물고 뜯으면서 그 이태원 사고를 물고 뜯어서 안전지침 마련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동 의혹이라는 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게 사실상 도둑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언론의 시각이 없다? 말하는 것만 받아 적는다? 이게 언론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언론이 말하는 것만 받아 적었습니까? 21세기에 이런 게 언론 모습입니까? 오늘요, 대장동 갖고 사설을 낸 것도 메이저 언론 중에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나머지 언론들은 사설도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언론들 쭉 보면요, 뭐냐, 조선일보 대장동 일당이 편의 요구하면 이재명이 성남시 정책에 반영, 이재명 측근 3인방 대장동 일당 위에 건설업자 배제 등 경쟁자 제거,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직후 3인방 김만배와 의행제 맺으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 약속.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김만배와 의행제를 맺으면서 이 3인방이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이재명의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 내용에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측과 이야기가 되고 그 이재명 측에 이야기되는 것은 오나하고 이야기됐을 때 아닙니까? 중소기업의 4조가 넘는 사업, 전체적으로 2조가 남는 사업, 저거들만 1조가 남는 사업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갖다가 오나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나 밑에 있는 뭐 비서, 오나 밑에 있는 문고리하고 이야기해서 끝낸다라는 게 이게 납득이 갑니까? 하물며 중소기업에 그래도 상당한 액을 납품할 일 있다면 중소기업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업해본 사람들 다 기본 아닙니까? 오나가 이걸 안 챙기고 밑에서 다 해먹으라 이렇게 무능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뱁새 눈을 뜨고 이해관계에 굉장히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하고 측근 3인방이 의행제 맺으면서 자, 형님 우리가 밀어드릴게. 우리 목 챙겨주소. 그래, 너희한테 한몫 떼다 줄 거니까 알아서 이재명은 너네들이 요리해. 이렇게 됐다라는 게 지금 이 검찰 발표 내용이잖아요. 대장동 일당 요구대로 사업이 공모되었고, 자, 3인방이 도와줘서 타은행권 컨소시움 참여 막으려고 금리 마진 낮추는 것도 포함되고 이익 배당은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 요렇게 말하고 이재명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라,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정치 공동체라 적었어요. 김만배 2015년 준 정진상에게 지분 잘 보관 필요할 때 써라. 정진상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라고 말했고, 달라니까 돈 달라니까 작년에 김만배가 핑계대며 지금 미루자 정진상이 작년에 20억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이재명은 없어요. 다른 사업자 라이벌 제거해주고 저거가 지정한 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이 못 들어오게 컨소시엄에 이야기가 된 데만 들어오게 하려고 그것도 지금 금리 낮춰주고 수익성을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줄여주고 그리고 저층이 아닌 고층 아파트로만 거의 다 100% 지금 밀어붙이고 자, 이런 짓거리를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도와준 일을 이재명 측근들이 다 했다고 이재명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돈도 이재명 측근 3인방이 받아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이들이 들어줬다는 특혜는 전부 성남시의 인허가와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이가 했던 겁니다. 법조계는 검찰 판단은 이재명이가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내역을 사전 보고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다.
이재명이가 대장동 수사의 종착점이 될 거라는데 그러면 수사의 종착점은 돈의 종착점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저수지가 유동규하고 정진상이 김용희 저수지라고요? 이재명의 저수지 아닐까요? 나머지 돈, 지금 검찰 수사에서 아구가 안 맞는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해야 기자들도 자극받고 언론사도 자극받지요.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정진상 사무실을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700억 약속받았다. 검찰은 김용 기소하며 공소장에 적시 김만배는 내 지분 절반 주기로 진술, 세금 공통비 제외하면 428억, 검찰 대장동 윗선으로 이재명 지분, 수익 배분 알고 있었나 수사. 자, 웃기죠? 이재명을 갖다가 윗선으로 지목하면서 알고 있었나 수사 이러는데 검찰 스스로가 3명의 지금 돈 저수지였다고 해놓고 이재명이 몰랐다 하겠죠. 알고 있었나 하겠어요? 그럼 이재명 몰랐다 하면 어떻게 말하려고 합니까? 자, 동아일보 한번 봅시다. 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두었다가 이재명 선거 때 써자해. 검 유동규 남욱 조사 과정 진술 확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정유 김용 모 씨라고 했다 진술도. 검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 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 측 3인 모. 세금 공동비 등 빼면 428억에 달해. 김만배 정진상의 지분 30% 편히 쓰라 말해. 정진상 측 증거 없다 뇌물 혐의 부인. 김용 재산 6억 동결 검찰이 법원에 청구. 자,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조여가는 검, 최측근 정진상 강제조사. 이건 이제 매경이에요. 정진상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수년간 대장동 일당과 유착. 이 대장동 지분 의혹 조사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지분 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계속해 나가겠다. 계속 안 하면 죽지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한다고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지금 의문이고. 이재명 코앞에 들이닥친 검찰 칼날에 촛불 장외투쟁 꺼냈냐. 이재명 다시 촛불 들어야 하나. 야 국면 전환용 정치 탄압. 이태원 참사 특검 또 압박. 강경파 정권 퇴진운동 선언. 민주당 대여투쟁 강도 높여. 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이요. 실체 다가서는 대장동 거분 의혹이라고 해서 자, 지금 유동규뿐만 아니라 김용, 정진상이도 지분 소유자다. 그 당시 문재인의 검찰이 유동규가 700억 약정받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 내렸는데 이제 두 사람 더 추가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아직 거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만배,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고 가장 연장자는 김만배다. 그런 관계로 볼 때 김만배가 그분을 갖다가 유동규나 김용, 자 그리고 정진상을 가지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가 추진했고 성남시의 시장이 이재명이었고 이재명이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김만배는 공소장에서 이재명의 지분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 돈이 몇몇 일당에게 흘러간 희대의 의혹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나마 조선일보가 좀 썼습니다. 그래도 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영학이나 남욱은 지금 대장동에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동이 걸린 대장동 사업 이전에 이재명의 첫 임기 때 위례라는 작은 규모로 해먹는 부분에 관여됐고 또 거기에 관여된 배경이 그 2010년도 되기 전에 이재명이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시장 때 2008년도 뭐 이럴 때 이미 대장동 개발 사업에 몸을 담아서
자기 돈도 상당히 녹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공영 개발한다고 뻥뻥 치니까 얘들이 지금 다 날리고 길거리에 안절판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버텼고, 그래서 남욱이나 정영학이를 성남시가 팽개치고 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요. 돈이 얽힌 문제 등이 있었어요. 또 일부 소유한 땅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민간 합동 개발한다 해놓고 이들에게 이제 몰아주고 한 몫을 떼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들한테 몰아주고 한 몫을 뗄 때 정확하게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이들에게 그 사업을 주도시켜 가고 주는 대로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죠. 어디서?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김만배가 왜 갑자기 대장동 사업에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김만배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전에 대장동에도 관계없고 위례에도 관계없었어요. 그러면 남욱이나 정영학이가 김만배한테 꼼짝도 못하고 또 측근 3인방도 김만배한테 꼼짝도 못하고 형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김만배가 두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도 두목, 그리고 남욱 정영학에게도 두목이에요. 왜 김만배가 지분을 나누고 이거는 그분 지분이고 이만큼 떼놔야 돼, 내 거는 그중에 요것밖에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남욱은 지분 25% 받고 뒤로 빠져라, 그건 사업 주도하지 말고 돈이나 받아라, 이런 이야기겠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성남시의 최고 결정권자가 김만배를 발탁해서 중간에 앉혀놓고 네가 다 집행하고 정산하고 회장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북이나 정영학이도 깨갱하면서 그렇게 한 거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동 3인방도 깨갱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모타리를 떼놨는데 그분 지분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지분이다라고 몰아가요. 사실은 김만배가 그분 지분은 따로 나눴고 지금 총 이 자기들 땅판 돈에서만 4,040억이에요. 근데 절반 갖고 있으니까 2천억이에요. 그러면 그 2천억에서 이 3인방에게 700억을 준다 해도, 자, 그러면 김만배도 똑같이 700억 받아서 그 중에서 비용 제하고 428억 아닐까요?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300억, 300억, 600억이 남아있지 않죠. 그 600억은 어디 갔어요? 비용은 다 700억에서 쟀는데 600억이 어디 갔는지 대답해봐라. 자, 그리고 직접 시행한 돈 4,531억에서 남은 돈은 어디 갔는지 왜 검찰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4,531억이라는 게 남았어요. 저 사람들이 3분의 1, 6천 채가 지어지는데 대장동에 2천 채는 이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일당이 직접 지었어요. 시공사 데리고. 그럼 거기서 4,531억 플러스 알파 다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장동 게이트 터졌어요. 그거는 왜 말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 보수 정당, 보수 단체, 뭐 보수 유튜버 환멸을 느낍니다. 왜 이 의혹을요, 대선 끝나니까 거론하지 않는 겁니까? 자, 700억인데 왜 428억만 받아가라 했을까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요, 272억이잖아요. 272억. 자, 50억 클럽이 있었다며요. 50억씩 6명 받는. 왜 그 수사는 검찰이 안 하는 겁니까? 비용 쓴 것도 조사해야죠. 이 사건의 수사는 전체 비용을 쓴 거를 땅판 돈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직접 시행을 2천채 해서 남은 4,531억 플러스 알파도 수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수사해야 되고, 그래서 2천억 있었는데 그러면 김만배가 이 대장동 3인방한테 428억을 준다면 거기서 비용을 272억이나 썼잖아요. 그럼 이 272억이 어디 갔는지, 김만배는 비용을 어디 썼는지, 남욱이나 정영학이는 비용 빼고 얼마 받았는지 다 조사해야 되고, 아구가 안 맞는 600억도 조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발표해야지요. 대장동 돈을 한 번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걔들 말만 듣고 이렇게 했다. 내가 유동규가 일종의 미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동규가 이재명의 등을 돌려서 진실을 말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요, 자, 여기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의 회장입니다. 김만배는 누가 임명했는지, 어떻게 대장동 사업에서 이 이재명 측근 3인방과 대장동의 이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3인방에서 핵심 축이 되었는지, 김만배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검찰이 밝혀야 돼요. 그냥 결론을 정해놓고 요렇게 한번 띄워보다가 문제 제기하면 조금 바꾸고 이렇게 지금 수사한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까지 수사가 간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